현지 관광 정보 사이트 구축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3달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제안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관광업 현황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전년 대비 11.3% 증가, 그래서 2012년에는 1000만 명의 외래 관광객 수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래 관광객은 이제 주로 일본인과 중국인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인들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여행 유형의 경우에는 단체 여행에 비해서 생각보다 개별 여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65%나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여행을 할 때 그러면 과연 어떤 경로로 여행 정보를 입수를 할까? 이를 살펴보았더니 이제 중복 응답을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인터넷이 60%, 그리고 친지, 친구, 동료에게서 정보를 얻는 것이 49.7%나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SNS의 위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인터넷이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중국에서조차도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굉장히 성행을 하면서 34%나 해당하는 소비자들이 검색 엔진에서 보내는 데 드는 시간을 20% 이상 줄였다고 대답을 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포털 사이트에 비해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중국의 경우에 이제 렌렌을 더 많이 쓰는데요, 페이스북보다. 이와 같은 사이트들을 통해서 친구 및 지인들과 정보를 교류를 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맥킨지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이제 다음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결국 이는 의사소통의 패러다임이 이제 일방향적인 의사소통에서 쌍방향, 즉 SNS 사용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어서 이제 계속 관광객들의 체제 기간을 살펴보면 이제 주로 3일에서 5일을 머무르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방문하는 주요 요인은 아시다시피 쇼핑, 음식, 자연 풍경 이렇게 3가지가 가장 압도적인 요인으로 뽑혔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타겟을 잡기 위해서 환경 분석을 실시를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테마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외국인을 타겟으로 하고, 그리고 자유여행을 하는 비율이 컸기 때문에 자유여행을 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그 중에서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여행 계획을 짜는 이들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을 타겟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아이템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 결과 관광 정보 사이트 이것을 구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기존 정보 사이트를 이제 SNS와 연동함을 통해서 좀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좀 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기존 정보 관광 사이트들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비짓 코리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행지, 숙박, 그리고 뭐 문화나 음식에 대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만 그냥 이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특별히 로그인을 한다던가 이렇게 이것에 연동을 시키는 그런 거는 따로 없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플래너 서비스, 즉 계획을 짜는 이런 홈페이지가 있긴 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반면에 이런 루트 여행 계획 같이 이렇게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들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짓 서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짜임새 있게 홈페이지가 이미 잘 구축이 되어 있었고, 이제 앱도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연 이것을 외국인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을까? 이제 지인들 및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제 그 교환학생들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실시를 했는데 그들에게 물어본 결과 주로 인터넷과 자국의 여행 책자를 여행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서 봤던 보고서의 결과대로 개인 여행이 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사용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정부에서 구축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인지도가 없었고요. 그냥 자국의 그런 커뮤니티나 뭐 외국 사이트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기존 관광 사이트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기가 될 만한 요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프로토타입, 즉 이제 가상의 그런 아이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일단 그것을 해보기 전에 가상 모델을 설정하기 전에 소비자가 과연 어떻게 이 정보 검색을 할 때 어디서 어려움을 겪고 어디서 좀 더 장점을 느낄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한번 행동 경로를 그려보았는데요. 우선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구글에서 일단은 한국 관광, 서울 관광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맨 위에 관광공사 홈페이지가 뜨긴 하는데 근데 이제 흥미로운 장소가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경험담 같은 것이 실제로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호텔을 어디서 묵고 뭐 이것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이제 따로따로 다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표시된 전처럼 그러한 정보들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SNS나 이제 이런 것을 연동함을 통해서 친구들의 코멘트를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숙박업체들이 직접 정보를 관광 사이트에 올림으로써 그런 가격 정보 같은 것을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비스에 포함을 시킨다면 이 소비자들의 내려가는 그래프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만든 가상 모델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우선 저희는 페이스북을 연동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봤고요. 보시면 이제 친구들 중 몇 명이 서울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마포 갈비에 이제 친구가 체크인을 했다. 이런 거를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은 연동이 될 경우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확인을 함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SNS 계정을 활용함으로써 따로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되는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지인들의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들이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편리함을 제공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들, 그러니까 숙박업체나 외식업체들이 이렇게 자기네가 정보를 올려서 홍보를 할 수 있게 되면 이렇게 쿠폰 또한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는 실제로 지금 타 관광 사이트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좋은 반응을 보이는 이런 서비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2차 인터뷰를 한번 실시를 해보았는데 일단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프로토타입 계속 보시면 일단 3일을 방문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며칠 주로 3일하고 5일에서 방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메뉴를 간단하게 선택을 해서 얼마 정도를 소비할 계획인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사이트에서 직접 이렇게 코스를 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코스가 아니라 손쉽게 친구들이 방문했던 이런 식당들이나 뭐 남긴 코멘트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스케줄을 직접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데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또한 신뢰도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그냥 쓱 끌어가면 되기 때문에 쉽대요. 네. 그리고 특히 식당을 찾을 경우에 홈페이지 가보면은 막 영어로 주소만 딱 나와 있는데 그 일일이 지도 검색해서 하는 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 다닐 때 되게 불편했는데 이렇게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식당 같은 경우에 설명을 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지트 서울에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주소만
딱 나와 있으면은 사실 어디서 내려야 되고 이런 거 찾아보기가 외국인들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초에 지하철 노선도를 딱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아, 이게 여기 있구나. 그럼 이제 자기가 여행할 지역을 중심으로 식당을 찾아보기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이렇게 커멘트도 확인하고 내 친구들이 갔는데 맛있다고 했구나. 이렇게 해서 여행 스케줄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아 그래 아직 내 예산을 넘지 않았구나. 예산도 체크하면서 근데 만약 예산이 초과가 되면 이제 빨간색이 뜨는 거죠. 그럼 아 이제 예산을 맞춰서 뭐 다른 식당으로 바꾸던지 뭐 숙소를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바로바로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가상 모델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김하빈 씨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저희가 구축하려는 이런 서비스가 구축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누가 있는지 좀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이 사이트를 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외식 및 숙박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되도록 합니다. 또 자동적으로 예약 현황이 업데이트 되어서 굳이 다시 찾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경우에 이제 외국인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므로 자발적으로 업체에서 외국어 가능한 종업원을 스스로 고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점차 자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어떤 그 서울시 전체적인 편리한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서울시 및 다른 관련 업체들이 서로 이렇게 윈윈윈윈 하는 전략으로 이익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재청과 이제 업체들은 정보를 서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또 페이스북이나 어떤 중국의 SNS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유저들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서울시 관광의 어떤 약점이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을 통해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또 여행사와 숨어있는 어떤 영세 상인들의 홍보에 도움을 줌으로써 서울시 안에 있는 숨어있는 침체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좀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 효과를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렇게 가시화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3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이 한 3-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적은 비용이 들어서 이런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어떤 서비스를 구축을 하자 이렇게 해서 기획을 하게 되면은 항상 돈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무조건 적은 비용으로 해야지 돈을 추가적으로 더 들게 되면 기존에 있는 관광 사이트와 별다르게 또 다시 돈을 더 들이는 그런 꼴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콘텐츠가 왜 활용이 되지 않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도 앞에 원래 있던 콘텐츠를 이용해서 좀 더 새로운 서비스가 돼서 그게 더 어떤 관광 산업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 시민 모두에게 이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면은 항상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다 이익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숨어있는 소상공인들조차도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고민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서비스는 이러한 메커니즘, 쌍방향적인 메커니즘을 구축을 하고 또 어떤 투명성 있는 관광 정보 문화를 확산시키고
또 서로 이렇게 정보형 커뮤니케이션 좀 한 단계 앞서 나가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문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와 메커니즘을 통해서 서울시 안에 있는 시스템과 그리고 여러 기관들과 그리고 소비자들까지도 모두 새로운 어떤 관광 문화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통합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기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이러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